안녕하세요. PMO 유전무입니다. 지난번 요약편 영상과 분석 설계 단계 그리고 개발 이행 단계 영상에 이어서 오늘은 프로젝트 실패 요인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실패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나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사용자 요구사항에 대한 부분과 사업 범위, 개발 범위라고도 하고 업무 범위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이런 다양한 전반적인 그 프로젝트 관리에 대한 어떤 그 흐름, 큰 틀에서 얘기를 나눴다면 오늘 조금 더 강론으로 들어가서 수행 중에 중요한 사항인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물론 이 프로젝트 실패 요인에 대한 부분도 사업 수주 전에 리스크 테이킹 측면에서 검토가 되고 체크가 되지만 주어진 시간, 짧은 시간 내에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죠. 우리가 그 수행에 들어가기 앞서서 대체적으로 RFP 요청서, 제안 요청서를 접수하게 되고, 제안 요청서를 보고 이제 이 사업에 참여할지, 입찰에 참여할지에 대한 여부를 이제 판단하게 되고, 만약에 이 사업에 참여를 하고자 결정이 되면 전담팀을 꾸리든지 어떤 특정 사업 부서에 맡겨서 제안서를 작성하고 이제 제출하게 되겠습니다. 제안 평가를 거쳐서 업체 선정이 되면 이제 실제로 이제 사업 수행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 사업 수행 전에 이 제안서 작성 중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1차적으로 사업 범위에 대한 부분들이 검토가 되고, 이런 부분, 사업 범위에 대한 부분도 입찰에 참가할지 여부를 판가름하는 그런 요소가 될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사실 입찰에 참여하기로 결정이 됐다 하더라도 이 사업 수행 단계에서 이 사업 범위에 대한, 특히 사용자 요구사항에 대한 부분들이 좀 강론으로 깊이 있게 다루어지게 되고, 이런 부분들의 과정들이 어떻게 수행되느냐에 따라서 이 프로젝트 관리, 즉 성공적인 사업 수행 여부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두 사항에 대한, 사용자 요구사항에 대한 부분과 사업 관리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용자 요구사항은 이 사업이 기획되고 발의가 될 때 각 사용자나 사용 부서에서 이 본 사업, 이 프로젝트, 이 시스템 구축에 들어가야 될, 포함되어야 될 여러 가지 기능들을 이제 사실을 발휘하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모아서 이제 크게는 이제 사업 범위, 개발 범위, 즉 업무 범위가 이제 되는 건데요. 이 요구사항이 이제 구체적으로 사실을 단위 업무별, 기능별로 이렇게 나열이 되면은 이제 좋은데, 덜어는 요구사항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불명확한 사항들이 첫 번째로 존재하고, 또 이제 나아가서는 이 사업 예산이나 사업 기간에 비해서 이 사업 범위가 사실 너무 크게, 또 광범위하게, 어떻게 보면 또 명확하지 않게 이렇게 잡혀 있는 그런 경우들이 이제 덜어 있고, 이런 사업, 이런 프로젝트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실패 요인, 정상적으로 끝내지를 못하고 실패를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덜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이제 사용자 요구사항에서 이제 들다 보면
이 요구사항들이 이 사용자로부터 나온 것들을 이제 컨설팅 업체가 ISP나 ISMP를 통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단위 업무별로 기능 단위까지 이렇게 나열을 해서 현재 시스템에 또는 이제 새로운 시스템에 어떤 기능을 담아야 될지를 리스트업하게 되는데, 나열하게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전체 시스템 대비 이 요구사항에 대한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이제 드러나 있어야 되는데, 이제 컨설팅 과정이나 이제 이런 RFP 작성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그 원인으로 뭐 시간이 부족했다든지 업무 파악이 덜 됐다든지 뭐 컨설팅에 이제 전문성이 부족하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이제 구체화되지 않는 불명확한 요구사항들이 이제 존재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첫 번째로 이제 가장 실패 요인으로 이제 실패 요인 중에 하나로 이렇게 드러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모여서 개발 범위, 즉 사업 범위가 이렇게 예산 대비 기간 대비 이제 커짐으로 인해서 적정한 투입 인력과 수행 능력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작하면서부터 큰 그 리스크를 안고 사업을 수행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줄여나갈 수 있느냐라는 얘기를 지금 해보려고 하는데, 물론 그 제안 단계에서부터 드러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제안서에 또는 그 착수 전에 그 계약 단계에서 사용자, 발주기관과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그 발의를 하고 수행 중에 이런 부분들을 절대적으로 협의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수행 중에 좀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들여다보고 협의해서 합리적인 절충을 찾아서 좀 범위를 합리적으로 줄이든지 사용자 요구사항에 대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하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겠으나, 만약에 착수가 돼서 수행 중에 있다면 요구사항 분석 단계에서 그 요구사항 정의 단계에 각 단위 업무별 사용자, 담당자와 인터뷰 중에 이런 내용들을 좀 구체화해서 이 프로젝트, 이 사업 기간 내에 마무리할 수 있는지의 여부, 이런 부분들을 아주 심도 있게 좀 논의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절대적으로 여기에서 좀 이 기간 내에 수행할 수 없는 범위를 벗어나는 그런 요구사항이 만약에 그 담겨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부분들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리스트업을 해서 이 프로젝트 시작에서 마무리 단계까지 지속적으로 사용자와의 협의를 해 나가야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그런 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 요구사항에 대한 부분만 그 사업 수행 중에 일어나느냐, 또 그것만은 아닙니다. 진행하다 보면 예상하지 못했던 이 사용자 요구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새로운 추가 요구사항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그거는 이제 발주처 측에서 본다면은 현재 시점에서 앞으로의 미래, 그리고 이 프로젝트가 진행 과정의 완성 단계까지의 모든 내용들을, 모든 사항들을 다 고려해서 요구사항들이 다 여기 리스트업이 되어 있으면 좋은데, 이제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실수로 빠졌거나 생각지 못해서 누락이 됐거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그 사용자와 또 수행 측하고의 합리적인 선에서 협의를 해서 정리를 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중요한 부분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드러나지 않고 노출이 되지 않고
분석, 설계, 개발, 이행 단계까지 흘러가다가 마무리 단계, 막바지 테스트 단계에서 드러나거나 종료 단계에서 이런 부분들이 추가 요구사항으로 드러나서 시간을 더 필요로 하는, 소위 이제 프로젝트가 이제 지체가 되고 지연이 되는, 그것이 이제 프로젝트 실패로 이제 이어지는 그런 사항들이 이제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그 커뮤니케이션을 지속적으로 해가면서 이런 요구사항에 대해서 이 사업 범위에 대해서 협의를 해가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전혀 발생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느 사업이나 어느 프로젝트나 뭐 그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은 요구사항, 추가 요구사항에 대한 부분, 개발 범위에 대한 부분이 항상 이슈가 되고 이제 중요한 사항으로 떠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진행하면서 PM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업관리 담당하고 또 사업 그 해당 담당 부서 또 사용자 해당 그 담당자와 잘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좀 간과해서 프로젝트가 흘러가다 보면은 나중에 마무리도 안 될 뿐더러 이제 이 사용자 요구사항에 대한 통제가 사실 가장 중요한데 명시된 요구사항조차도 서로 그 협의나 대화가 원만하게 안 되는 그 상황에서는 절대적으로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해 나가는 것이 이제 SI 사업에서는 성공적으로 프로젝트를 마무리할 수 있는 중요한 하나의 요소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 수행 측에서의 어떤 실패 요인과 또 고객사 측에서의 실패 요인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현재는 이런 그 실패 요인들을 관리자, PM이나 사업관리 담당들이 시작 단계에서 착수 단계에서부터 또 분석 단계, 설계 단계에 집중적으로 잘 협의가 되고 관리가 되는 그런 사항들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그 사용자 요구사항과 그다음에 사업 범위에 대한 실패 요인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어서 다음번에 이제 기회가 있을 때 나머지 그 PM과 투입 인력, 그 다음에 수행 경험, 수행 능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추가로 시간을 내서 영상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 간단하게 마무리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제안 단계에서부터 이 사업 범위라든가 사용자 요구사항에 대한 부분들을 들여다보고 이 사업에 참여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당연히 하지만 제한된 시간에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사업 수재 욕심에서 제안을 하게 되고 입찰 참여를 해서 수행사로 선정이 되고 나면 이제 분석 단계, 착수 단계에 착수 보고 이후 분석 단계와 설계 단계에서 이런 요구사항에 대해서 들여다보게 되는데 이런 요구사항들이 사실 두리뭉실하게 구체화되지 않고 불명확하게 사실 그 명시된 부분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설계서에 구체적으로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이 사용자 요구사항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넘어가는 것이 이 사업 범위에 대한 거를 사업 범위에 대한 문제로 프로젝트가 지연되고 실패하지 않도록 하는데 중요한 핵심 포인트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시간 관계상 영상을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